저는 배우 이양우라고 합니다. 오늘 행복 진로 콘서트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PPT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배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대 또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대신 살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면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에 좀 막히더라고요, 많이. 근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배우 활동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양우라고 하고요. 현재 배우 활동하면서 이제 공연했던 사진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연극이나 뮤지컬 또는 뭐 영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이제 무대 쪽에서 좀 더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여러분들 배우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무대 위에서 또는 스크린에서 또는 드라마나 이제 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주로 활동하는 건 무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연하기 전에 사실 리허설 장면이긴 하는데, 이제 공연 이제 인터파크 같은데 예매초에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사진 찍는다고 해서 이제 사진 찍어놨던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극 배고파라는 작품을 했을 때 공연 사진입니다. 저한테는 좀 뜻깊은 공연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제가 했던 역할이 파트너한테 좀 잘못을 해가지고 미안해 하고 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인터파크 티켓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제 팀 사진, 저희 그때 같이 공연했던 팀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로 2013년도에 이제 TV 출연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뮤지컬을 통해서 또 리듬 체조와 연결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시면은 스포츠 댄스와도 아름답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죠. 오빠 지금 뭐해? 오빠! 아이, 네 얘기 듣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남자가 영희한테 무릎 꿇고 싹싹 베었대. 근데 오빠, 나는 바람 피우는 남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네, 남자 배우의 시선이 다른 그래, 여자에게를 보라야. 향하는데요. 그 영희가 어떻게 했다고? 오빠 지금 뭐해? 내 말 듣고는 있어? 아까부터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고.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자고. 아니, 그런 말을 무슨 도망간 애인이라도 찾고 싶은 이런 화창한 날에 하니? 지금 날씨가 중요해? 오빠, 나 오빠랑 같이 있어도 늘 외로워. 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들을 이 언제부턴가 뮤지컬에 다른 접목해서 사람이랑 또 있는 보여주고 것 있습니다. 같다고. 넌 이게 문제야. 지나가는 여자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 마냥 몰아가는 거. 문제? 그래, 나 문제 많은 애야. 야, 내가 언제 네가 문제 많대? 방금 문제 많다며. 문제 있다고 했지. 많다고 했니? 어쨌든 내가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만하자. 여기서 어떻게 그만해? 오빠, 그럼 나만 문제 있어? 오빠는! 좀 그만 좀 하자고. 숨 막혀. 이렇게 따지고 드는 너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이, 뭘 그렇게 잘했는데? 나쁜 자식. 무슨 여자가 손이 이렇게 매워? 아프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4막이 이어지겠는데요. 자, 이양우 배우와 나유리 배우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 저기 여기 여드름 났다. 이거 짜야겠다. 잠깐. 아파. 엄살은?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웬 여드름이래? 자기 이제 어떡하냐? 나 회침하나 봐. 뭐야? 혼자 잘 맞아서 좋겠다. 좋지.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바람 한 번 시원하다. 당신과 처음 만난 곳에서 내가 이러고 있다니 꿈만 같아.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 좋고, 당신이 곁에 있어 더 좋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고마워.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등장인물로서 이제 대신 살아가는 역할을 좀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관객이 이때 15,000명 정도가 이제 왔었어요. 이제 고양시 체육관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건데,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등장하기 전까지 그 떨림 숨기느냐고 되게 이제 고생을 했던 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TV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요즘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무대 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관련된 배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배우가 이제 공연을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연락이 오겠죠. 우리랑 같이 이제 공연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들이 모이면 첫 번째 이제 연습을 준비를 하죠. 이제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맨 처음에 이제 연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저희는 테이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테이블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본을 가지고 리딩을 합니다. 각자 맡아야 되는 역할로서 이제 대본을 가지고 리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출님하고 이제 계속 상의를 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떤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배우들끼리 제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고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본을 리딩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실제 무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블로킹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연습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이렇게 좀 과격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연습 장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 이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게 전데 엄청 뛰어다녔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무대로 올라가는데, 방금 이 장면이 이제 무대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림이 생기냐, 의상하고 이제 조명 그리고 무대 장치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봤을 때 이렇게 연습실에서는 크게 이제 볼품이 없었죠. 이렇게. 근데 무대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공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리고 길면 한 2달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연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밖에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블랙 코미디라고 해서 사회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공연을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준비도 했었고 안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연극인데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했던 공연이었는데 사실 이 공연은 제가 배우로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획이었었는데 갑자기 9일 전에 좀 배우 캐스팅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대본을 한 35페이지 되는 대본을 급하게 외워가지고 이제 공연을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빠 역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서 배우들이 이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많이 알고들 계실 테니까 그냥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여러분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또는 뭐 고등학교를 좀 다니고 있을 테니까 학생 시절 때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뭐 그렇게 꿈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굉장히 본능적으로 살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 졸리죠. 그쵸? 저는 졸리면 잤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와서 깨운단 말이에요. 야, 일어나. 그럼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벌점이라는 게 있죠. 그때는 벌점이 없어가지고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이놈 새끼. 그래서 제가 막 승질 냈거든요. 깨운다고. 아, 선생님 건들지 마요. 이러고 이제 화를 내니까 이놈 새끼 일로 와. 그래서 이제 교무실 끌려가가지고 막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맞아가지고 다시 이제 교실 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떡해요?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잠을 자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집 전화로 막 전화가 오죠. 근데 뭐 다행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집에 저 혼자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로 가면은 또 선생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 어제 어디 갔어? 집에 가는데요. 왜? 못 자게 하잖아요. 이놈 새끼 또 일로 와. 이렇게 또 맞았어요. 그럼 또 이제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부는 뭐 아예 그냥 바닥을 쳤죠. 그냥 바닥을 쳐서 이제 제 전교에서 제 뒤로 한 2명, 3명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못했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 중3이 됐을 때 다들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가면 또 뭐 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그냥 맨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냥 막 축구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지내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그래서 나 안 갈 건데? 야, 왜? 그래서 안 가. 귀찮게 하지 마. 그래갖고 이제 맨날 축구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한 4일, 5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너 귀찮게 하지 말고 원서 네가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뭐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입시 원서 쓰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중3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전화 받았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 이양호 학생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네. 여기 어디 고등학교인데 원서 넣으셨죠? 예? 원서요? 네. 원서를 쳐다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원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설명 듣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네가 원서 넣었어? 야, 근데 학교가 왜 시험을 봐야 돼? 아, 거기는 시험을 보는 학교야. 아, 그래? 근데 거기 점수 몇 등급인데 그 내신 한 30% 나와야 된대. 그래서 그 30%라는 뜻은 10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린데 저는 뒤에서 막 98등, 97등 이런 상황인데 그래갖고 야, 내가 지금 점수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래, 넌 특별 전형으로 넣었어. 몇 프로인데 50%. 야, 나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화를 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뭐 그래, 좋아. 학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시설 좋더라고요. 이거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뭐 시험 보라고 해서 시험 보고 그리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몇 달 있다가 슬슬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 고등학교 어디 됐어?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점수도 안 되고 시험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이제 나왔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오더니 그 학교에서 이양호 학생 맞으시죠? 예. 왜요? 여기 어디 고등학교인데 합격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막 뭐라고 했었는데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친구를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제 원서를 제가 안 썼으니까 그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때 막 생길 때쯤이어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이제 제가 딱 그 커트라인 인원 딱 커트라인으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제 평생을 여기다 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이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과인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친구가 이제 대신 원서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입학식 날 이제 친구랑 딱 학교로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근데 나 무슨 과야?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은 과야.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강당에 딱 섰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디자인? 야, 내가 왜 디자인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친구가 컴퓨터 많이 할 수 있어. 게임 할 수 있겠네. 그럼 네 재량껏?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도 뭐 이런 배우라는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뭐 꿈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꿈이라고 하면 그냥 졸업해서 치킨집 알바 좀 하다가 거기서 좀 매니저 같은 게 혹시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 돈 좀 벌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가 좀 특수하게 좀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동아리 활동 해볼까? 이러고 이제 동아리 활동 막 찾고 있는데 뭐 봉사 동아리, 뭐 프로그래밍 동아리, 막 되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뭘 하지? 이러고 딱 봤는데 이제 만화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재밌겠다 이러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는 만화를 이렇게 보는 데인 줄 알았는데 만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선배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동아리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중반쯤 갔을 때까지 동아리를 이제 못 찾고 있다가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 중에 연극반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오더니 야, 내일 뭐 하냐? 그래서 왜? 그래서 내일 바빠. 그래서 왜? 내일 우리 소품 만드는 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안 돼, 나 바빠. 그래서 좀 도와줘. 바빠. 이러고 화를 내고 이제 갔죠. 다음 날 이제 딱 학교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연극반의 다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양호야 오늘 뭐해? 그래서 왜? 우리 오늘 소품 만드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거절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여자인 친구였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 제가 짝사랑하던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네. 진짜 바빠 죽겠는데 몇 시까지 가면 되는데 이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동아리실 앞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그 거절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걔는 나를 보고 화를 낼 거고 얘 때문에 온 걸 알면은 내가 얘 좋아하는 걸 들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일단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갔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야, 너! 이러는 거예요. 긴장했지. 어제 못 온다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얼버무려야 되니까 그래, 야, 어제 내가 사실 원래 되게 바쁠 예정이었어, 오늘. 근데 막상 오늘이 되니까 바쁘지가 않네? 그래서 왔어. 불만이야? 나 집에 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막 화를 냈죠. 그래서 이제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평상시에 되게 좀 차분하고 좀 되게 젠틀한 느낌의 선배였는데 그 당시 이제 마당극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지나다니다가 인사하면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하던 선배가 갑자기 막 마당새 같은 느낌으로 막 하더니 저기 줄 넘어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리고 그때 스티로폼을 깎아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었었는데 그 항아리 가볍잖아요. 스티로폼이니까. 줬는데 그걸 막 되게 무겁게 드는 거예요. 뭐지 이게? 왜냐면 그때 연극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배 한 명이 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하고 끝에 이제 춤추고 조금 움직이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못하니까 스태프들 중에서 한 명 투입을 시켜야지 했는데 이제 공연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불러오자니 공연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설명할 수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면서 공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저한테 그 맨 처음에 부탁했던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역할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아, 싫어. 근데 누가 왔을까요? 짝사랑이 오더니 저한테, 양호야, 우리 꼭 해야 돼.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 야, 근데 이거 여자 역할이잖아. 그래서 여자 역할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치마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죠? 그럼 어떻게 도와달라니까 치마를 입었죠. 네. 위에는 탱크탑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딱 했는데 리허설 때는 몰랐어요. 리허설 때는 크게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본 공연 딱 들어가서 전부 다 불이 다 꺼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뭐야 이러고 하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공연 끝나고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죠.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친구가 야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뭐지? 야 이런 소리가 나. 뭐야? 딱 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제가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막 쫓아오더니 이제 뒤에 이게 있길래 이제 이러니까 너 이러는 거예요. 뭐야 쟤? 막 앞으로 오더니 헉헉거리면서 야, 너 그 어제 여장한 애 맞지?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이러는 거야. 뭐라고? 야, 대단하다.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야, 남자가 어떻게 여장을 해? 이러는 거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시선이, 그냥 그 따뜻한 시선이 저한테는 따뜻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잠깐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자면 원래 초등학교 때 이제 IMF라는 게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서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집 아닌 집 같은 데 살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꿈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뭐 행색도 되게 뭐 꼬질꼬질할 거고 지저분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저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야, 쟤랑 다니지 마. 쟤랑 다니면 거짓병 옮아.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학교 가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중학교를 갔는데 남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만 있으니까 너무 이제 더 과격해지죠. 친구 하나가 한 5-6명에서 저를 막 멱살 잡고 던지더니 바닥에 내치더니 갑자기 의자를 하나 들더니 저한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그걸 봤는데, 와, 나 이거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막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마침 그 의자를 든 친구 여기 턱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안 맞으려면 내가 때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딱 치고 나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금 안 좋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멋있다. 그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 생활을 계속했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극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뭐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내 배우라는 직업을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배우라는 직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6개월 남겨놓고
아, 이거 내가 해볼까? 하지 말까?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뺨을 때렸어요. 딱. 야, 이 미친놈아. 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정신 차려.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좀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너 하지 마. 그렇게 밤새 고민을 했어요. 밤새 고민을 하고 이제 연극반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선생님에게 가서 저기 선생님, 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봐. 저 배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해 이러시는 거야. 예? 해. 밤새 고민을 했는데 너무 가볍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 너 대학은 어떻게 할래? 안 갈 건데요. 돈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텐데 학원 가야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럼 선생님 아는 후배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해봐. 네 동기들도 다 거기서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러고 나서 이제 학원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일반 학원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빈 공간이 있는데 제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벽을 이렇게 보고 서 있더라고요. 벽을 보고 서 있더니 이제 앞에 있던 친구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앞에 있었죠. 이제 등이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화를 내면서 야, 네가 그랬잖아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쟤? 깜짝 놀랐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야, 거봐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막 웃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는 갑자기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이 또라이들은, 내 스타일인데? 이러고 이제 학원을 가서 연기라는 걸 처음 이제 배워보기 시작했죠.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는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잘했대요. 그리고 울면 울수록 잘했대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신이 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학원에서 연기 공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이 좋게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12시간씩 하루 12시간도 넘게 막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배우라는 직업 전문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오디션 보면서 오디션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한 50번쯤 떨어졌을 때는 와, 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들다가 한번 공연에 또 오디션 붙어서 막 미친 듯이 또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공연이 있어요. 어떤 공연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극 배고파라는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뻤죠. 공연을 막 하는데 이 공연을 처음에 6개월 계약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쯤 지났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 감정 표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평일에 2번 공연하고 주말에는 3번 공연을 해야 됐어요. 시인 지망생 역할인데 나중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잘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은 뭐 사랑이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글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리버리한 친구에다가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글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난 가난한 시인이다 라는 대사를 시작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나는 내 자존심 지켜가면서 내 예술을 더 사랑하겠다. 그래서 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평일을 2번, 주말 3번이니까 그 당시 5시에 공연하고 난 가난한 시인이다. 밥 먹고 와서 7시 반에 난 가난한 시인이다. 또 대사를 하고 있고, 주말에 3번이니까 난 가난한 시인이다. 간단하게 밥 먹고 난 가난한 시인이다. 난 가난한 시인이다. 맨날 똑같이 반복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그래. 내가 이거 그냥 이번 계약 기간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 뭐 치킨집이나 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연을 하면은, 공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후기를 남기잖아요. 공연 그 보시고 나서. 근데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은 그 후기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혹여나 이제 공연 재미없었어요. 아니면 누구 배우 연기 못해요. 이러면은 다음날 집합이에요. 엄청 혼나요. 그럼 연출님이 막 니네 어떻게 했길래 그런 후기가 올라와? 그래서 이제 엄청 혼나니까 맨날 저녁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뭐가 있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후기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오늘 누구 배우가 공연했던 공연을 봤습니다. 출연했던 공연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우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되게 먹먹한데, 뭐야 생각해서 딱 보는데, 저는 40대 후반의 어떤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뭐지? 근데 자기가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마저 사기를 당하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자식들이 본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친구한테 술 한잔 얻어먹고 이제 한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공연을 보자고 해서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제가 첫 등장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봤더니 저런 애도 살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역할이 저런 애도 살고 있는데 나라고 못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날 밤새 울었어요. 나는 사실 이 계약까지만 끝나고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후기를 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나는 지금부터 배우가 아니다. 의사다. 관객은 마음이 아픈 환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연극 치료라는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연출이라는 일도 하기 시작하면서 공연 제작까지 이제 공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꿈이 아무것도 없었고, 갑자기 수능 6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배우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배우가 됐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이 배우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뭐 권태감에 빠질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 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왜 선택했을까? 그냥 이게 멋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배우라는 직업, 무대에서 내가 연기하면 관객들이 박수를 쳐줘.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 성격이.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힘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계속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1학기, 2학기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죠.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주의가 산만하여, 주의가 산만하여, 주의가 산만하여, 주의가 산만하여.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른들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속 뭔가 움직이는 영업직이라든지 뭔가 세일즈를 하는 무언가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판매 사원이 된다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언어 공부를 조금 해서 관광 가이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혹시 있나요? 아마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음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0대 내지는 30대 어른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냥 수능 봐서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 가는 친구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점수 맞춰서 간 그 전공과를 그냥 살려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는 것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제 친구, 저 고등학교 보낸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근데 나중에 물어봤죠. 너 그러면 디자인과 왜 간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프로그래밍한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까지 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는 SK 플래닛에서 이제 어플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스라고 이제 돈 송금하고 이렇게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어플 있잖아요. 그 회사 창단 멤버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라인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뭐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또 그거 외에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좀 말이 좀 길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관련된 직업들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직접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이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